얘가 인서트 욕심이 있네.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셨어요? 적게는, 많게는 정도? 이렇게 봤던 것 같아. 대표님, 파티룸은 왜 접으신 거예요? 파티룸 시작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거든. 하나는 이제 내가 숙박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숙박업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그 공간 임대나 대여 뭐 이런 쪽에 사업을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경험을 좀 쌓고 싶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숙박업 하기 전까지 좀 시드를 마련해 보고자 돈을 모아보고자 했던 건데, 그동안은 내가 인터넷 마케팅 이런 거 하면서 남의 거 매출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계속 벌어먹고 살다가 내가 내 거를 직접 해본 거는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큰 거, 숙박업을 큰 걸 도전하기 전에 일단 내 거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프라인 쪽에 뭔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도했던 것 같아. 대표님,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뭐가 제일 많았는데. 일단 돈 벌려고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면, 수익이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시장 조사하고 나름 이렇게 엑셀로 시뮬레이션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치밀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시장 조사해서 공급 수요 맞춰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돈 1,000원 벌 수 있겠는데 이 계산이 나온 거야. 못해도 최소 이것저것 떼고 700 내지 1,000만 원은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멋모르고 덤볐어.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돈 200-300 버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 같아.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 이쪽 그 홍대 쪽은 대부분 권리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권리금이 4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내가 큰 공간을 봤었으니까, 근데 여기저기 중개사들 분들하고 딜을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 깎았어. 그리고 권리금 1,000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200짜리를 구했지. 그래서 200 정도면 그냥 200 내고 난 돈 1,000 벌 거니까 이거저거 빼서 못해도 700-800은 남겠구나, 이 계산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계약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아무튼 초기 비용을 아끼겠다고 초반에 몸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외벽, 페인트 칠, 그리고 조명, 당근 거래 막 이런 걸로 비용을 최소화해서 초기 비용 자체를 많이 세이브를 했어. 그럼 실제로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도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세팅해놓고 이제 플레이스, 스페이스 클라우드, 아워 플레이스, 여기 어때 이런 플랫폼들 있거든. 거기다가 다 세팅을 해놓고 초반에 이벤트 이런 것들 다 기획해서 올려놓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낚싯대는 던져졌으니까 고기만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들어올 줄 알았어. 근데 사실 돈 200 남기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세팅하고 한 달 동안 이거저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예약이 많이 안 차가지고 구멍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저라도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엄청 불안했어. 이제 계약은 2년을 계약했잖아. 근데 이제 첫 달 하고 보니까 생각만큼 안 됐어. 근데 23개월이나 남았어. 그래서 아차 싶었지.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 세팅하고 그 계획했던 거를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원점에서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딱 잡은 두 가지 포인트는, 첫째는 신규 고객을 잡자. 두 번째는 무조건 재방문 고객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잡는 거에 대한 포인트로 다시 재설계를 했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그 경쟁이 치열한 그 홍대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첫 경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격 설정부터 모든 이벤트에 연관된 것까지 내가 처음에 고심했던 거를 다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가격 설정한 것들을 보면 우리랑 비슷했거든? 우리랑 비슷한 게 아니지. 우리가 그들을 좀 벤치마킹 해서 따라 했었지. 그래서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공간을 임대하는 기준 가격에 보통 추가 인원을 4명이나 6명부터 10,000원 내지는 15,000원을 받아서 이 파일을 키워나가는 구조여서 우리도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갔던 거를 그냥 무조건 첫 경험을 만들자라는 목표 하에
일단 기준 인원,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우리는 10명까지는 무료로 했어. 그래서 11명부터는 10,000원씩 해서 다른 데보다는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재설계를 하고 보니까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사실은 조삼모사거든? 사람들은 기준해서 정해진 가격에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구나. 이거를 내가 좀 경험하면서 데이터들을 쌓았지. 그리고 나서 한 번 들어온 고객들한테는 내가 또 마케팅이나 퍼널 쪽은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예약을 하면 예약 전에 메시지, 그리고 예약을 하고 나간 이후의 관리, 피드백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을 퍼널 형태로 만들어서 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세팅하고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입소문도 났고 오셨던 손님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대형 공간이잖아. 한 4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공간인데 기본적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들이 제일 많이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는 보면 30명, 40명 이렇게 큰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내 자랑 같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내가 1년 동안 하면서 CS가, 불만에 대한 CS가 한 건도 없었어.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하면 진상들도 많고 파티룸 하면서 고충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최대한 앞단에서 방어를 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하는 동안에 그런 CS로 인한 고통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러고 보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고객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못해도 1분 이내 칼대답은 했던 것 같아. 실시간 소통하고 응대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도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매출도 점점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나는 이제 매출이나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공을 들이고 세팅해서 첫 고객 만들고 여기에 재방문 고객 만드는 것까지는 내가 어찌어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털을 잡은 것 같아서 둘째 달부터는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1,000만 원 남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빵꾸 난 적은 없지만 기복이 되게 컸어.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 이게 수익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만큼 이게 매출이 커지는 만큼 내가 몸이 힘들구나. 왜냐면 나는 경험을 해봐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나 이런 것도 레버리지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잘 구해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몸빵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지쳐가더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그 생각에 대한 기복을 많이 겪으면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대표님,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셨어요? 적게는 돈 100, 많게는 600 정도 이렇게 봤던 것 같아. 근데 빵꾸 없이 돈을 벌기는 벌었지. 근데 큰 수익을, 내가 목표한 큰 수익을 못 벌긴 했지.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파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 한 돈 600 정도라도 남길 때는 그래도 몸은 힘들어도 돈이 그래도 500 이상 되니까 좀 해볼까? 재밌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돈 100밖에 못 남겼어. 근데 막 몸은 힘들어. 그러면 막 내가 이거 벌자고 이렇게 매달려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게 내 안에 그 에고지. 에고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그거에 주체를 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2년 동안 꽉 채워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건물주가 또 내게 아니니까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있고 조건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200도 큰데 뭔가 또 올라가면 막 이런 계산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2년이 되기 전에 내가 1년 동안 몸빵하면서 벌어들일 수익을 권리로 붙여서 이거를 그냥 빨리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기 시작했지. 근데 부동산에서 하나같이 그 얘기했어. 1월, 2월 이제 올해 그 겨울이었으니까 비시즌이었을 때니까 사람 없다. 수요자 자체가 없고 잘 나가지도 않고 너 이렇게 권리 내면 너무 비싸니까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근데 나는 그렇게 내 조건에 팔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냥 다시 주변에 우리 홍대 주변에 이제 부동산들을 다시 서치를 해가지고 50개에서 10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컨택
리스트를 싹 모아서 단체 문자를 보냈어. 내 조건과 내가 판매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다 보냈지, 사진과 함께. 그랬더니 타다다다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안 팔린다고 했던 시기 2월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한 20일 만에 내 조건과 내가 원하는 기간에 다 이게 매도가 완벽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추진해서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다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한 번에 받고 엑시트하게 됐지.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그럼 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일단 나도 1년 동안 파티룸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모텔 인수도 했고, 지금은 이제 모텔이 올해 3월부터 리모델링을 끝나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열심히 운영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 일거리를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이런 단계라서 얘기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대표님, 저는 지금 모텔 얘기도 그렇고 다른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나도 계속 좀 얘기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